대표님의 간단한 소개와 보이저엑스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98년도에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네오지라는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이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었고, 그 당시에는 한 2천만 명 정도 썼었는데 지금은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15년도에 이제 B612라는 거를 만들었고, B611 때는 제가 PM을 했었고요. 이제 네이버 라인에서 나와서 17년도에 인공지능에 완전히 이제 빠져가지고 창업까지 하게 돼서 보이젝스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대표를 하고 있는 남세동입니다. 앞서 대답해 주신 것 같이 대표님께서 먼저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이렇게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혹시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원래도 언젠가는 창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딥러닝을 접하게 되고, 이 딥러닝이 세상을 다 바꿀 거라는 거를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나이도 있고 창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대기업과 비교해서 이렇게 보이저엑스와 같은 스타트업이 가지는 약간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뭘 해도 대기업이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브랜드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실제로 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긴다는 거는 그 정면 승부에서는 저는 이길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대기업이 실제로 다 잘할 것 같지만 못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 그 이노베이터스 딜레마라는 그 책에서 잘 나오는 얘기인데, 대기업은 기존에 하던 거, 제가 이제 둥근 일이라고 부르는데, 둥근 일을 굉장히 잘하는 조직이에요. 둥근 일에 맞춰져 있어. 근데 반면에 이 둥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뾰족한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다 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뾰족한 일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뾰족한 일은 대기업이 보기에도 뾰족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뾰족하다는 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보기에는 여러 면에서 이상한 일이에요. 사업성이 없거나 뭐 사업성이 없거나 아니면 개발했을 때 좀 힘든 부분이 존재하거나. 아니, 기술적으로 힘든 건 사실 대기업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일 대비해서 이게 뭐 5년 후, 10년 후에 훨씬 더 클 거라는 그런 꿈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 꿈이 있는 사람들이 대기업에도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대기업이 움직이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말단 사원이, 어떤 팀원이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예를 들면 간편한 송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3년도 4년도에 돌아가서 내가 은행에서 일한다, 아니면 네이버에서 일한다, 그러면 제가 앱을 만들어서 송금을 엄청나게 간편하게 해주겠어요 라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디어는 쭉쭉쭉 올라가서 대기업의 정식 사업이 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간편 송금, 아니면 배달 앱을 만들겠다. 사람들이 배달을 앱으로 주문하지 않던 시절에 전단지 주워가면서 내가 전단지를 주워서 배달 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쓰게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대기업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대기업에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게 사업화되기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이상한 일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일은 많은 사람이 보기에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5명 이상이 동의하는 일, 이런 일들은 대기업이 하는 게 맞고요. 스타트업은 잘 못하게 돼 있어요. 대기업한테 거의 진다. 근데 10명이 보기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일, 나만 좋아하는 일, 이런 것도 또 쉽지 않아요. 그런 것도 이제 세력을 모아서 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이 하기 딱 좋은 일은 10명 중에 2명이나 3명 정도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2~3명이 있다. 그런 사업을 스타트업이 해야 되고 또 대기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개발하셨던 B612 어플이나 현재 보이저엑스에서 서비스 중인 브루, V플랫, 그리고 온글립과 같은 걸 보면
현재 시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약간 성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만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보직스 고사원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로 우리 회사에서 모든 단어를 다 지우면 사용자라는 단어 하나 남는다는 거를 이제 모두가 공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료도 매우 중요한데 동료와 사용자를 놓고 비교했을 때 사용자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실제로 자주 있냐면 사용자한테는 이게 좋을 것 같지만 뭐 같이 일하는 어떤 부서에게 좀 미안해서 뭐 어떤 동료가 싫어할까봐 그래서 사용자에게 좋은 일을 못하는 순간들이 실제로 자주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보직스는 사용자를 선택하는 거다. 그게 동료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동료도 중요하고 1번이 사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사용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방금 제가 얘기한 동료 내지는 저희는 팀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사용자 최우선 그 다음에 2번 팀 이 정신으로 해왔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 일을 잘하는 뭔가 성공의 길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유일한 성공의 길은 아닌데 이제 저나 보이젝스는 어떻게 해왔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제 사용자와 팀을 가장 중요시한다라는 거다.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보이저엑스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가치도 약간 사용자를 위해서 한다라는 게 대표님의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모든 회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걸 실제로 아까 얘기한 뭐 예를 들면 뭐 동료 옆에 부서가 좀 불편해서 불편할까봐 일을 못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그거를 행동으로 잘 못 옮기죠. 지금 보이저엑스가 서비스하고 있는 B플랫, 브루, 옹글립을 보면 지금 보이저엑스에서는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인공지능이지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인공지능의 잠재성이나 한계점이 있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흔히 비유하는 물 반잔을 보고 이게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지금 한계를 많이 보면서 한계 쪽에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까지의 발전 속도와 이뤄놓은 것을 보고 미래를 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제 후자 쪽인 거고 사람이 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모르겠어요. 1%나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 저는 굉장히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한계를 얘기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잘 된 것도 정확하게 왜 잘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그 많은 비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류 역사를 바꿨다고 하는 뭐 3대 발명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중국에서 발명해서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화약, 화약, 네. 그 다음에 나침반. 나침반.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화약. 네. 화약은 요즘에 우리가 화약을 만들려고 그러면 뭘 공부하죠? 화학을 공부해야 되고 뭐 물리를 공부해야 되고 뭐 그런 걸 거잖아요. 네. 그게 요즘 사람 마인드고요. 실제로 화약은 11세기, 12세기 이럴 때쯤부터 이제 발명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산소를 알았을까요? 네, 산소라는 거는 18세기, 19세기 뭐 이럴 때 이제 원소 이런 거 알았을까요? 그래도 화약을 만들었고 화약은 인류 역사를 바꿨어요. 나침반은 더 옛날부터 있었는데 나침반 만들던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자석은 알았겠지만 자석의 원리도 몰랐을 거고 지구가 자기장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겠죠. 하지만 나침반은 지구 역사를 바꿨어요. 저는 지금 인공지능이 거의 그 상태라고 봐요. 지금 인공지능은 우리가 뭘 모르고 쓰고 있어요, 사실. 저희도 만들고 있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만들고 있지만 이분들이 화약 만드는 거, 나침반 만드는 것처럼 만들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잘 되고 이런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잘 될지도 사실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아마 이런저런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 얘기도 저는 합리적인 얘기라고 보고요. 또 반대로 또 합리적인 얘기가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계를 규정짓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 또 잘 되지 않을까. 이 얘기도 나름 합리적인 얘기라고. 한계점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대표님께서 AI의 약간 무궁무진한 잠재성을 더 높게 평가한다. 네. 대표님의 네.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보이저 X에서 신입 사원이나 인턴을 채용할 때 어떤 부분을 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이제 개발자
지망생들이 보실 테니까. 네. 개발자로 보면 일단 개발을 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제가 어디 학교에 강연 가거나 하면 가끔 받는 질문 중에 개발자는 회사에서 뭐 하나 이런 질문을 받고 좀 당황하는데, 왜냐하면 개발자는 회사에서 개발을 합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한다고 치면 30시간은 컴퓨터 앞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컴퓨터 앞에서 오래 못 앉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개발자 안 해야 됩니다. 개발자는 개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개발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70%는 개발 실력이다. 네, 개발 실력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이제 30%는 모든 직군은 공통인데 팀워크,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자면 정직 성실, 이렇게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이 하나하나가 다 가벼운 단어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정직해야 되고 정말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참 희귀하고요. 그 다음에 팀워크도 뭐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부터, 보통은 그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실제로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문제가 없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팀워크에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또 굉장히 또 희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개발 실력 70%, 그 다음에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직 성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좀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대표님께서 다시 학부생으로 돌아가신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돌이켜보면 그 학교를 다녔다기보다 거의 동아리를 다녔어요. 그래서 컴퓨터 동아리였는데 그냥 컴퓨터만 했고 동아리 생활만 했어요. 모든 그 시간이 다 동아리 시간이었어요. 뭐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기 때문에 뭐 후회하거나 반성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못한 게 있다면 저 컴퓨터랑 너무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친해지고 하는 걸 좀 못했는데, 그래서 돌아가서 그걸 할 수 있냐 생각해보면 여전히 저는 돌아가면 컴퓨터하고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 시간에 사람과 뭐 지내고 이런 걸 하는 게 나았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지만 뭐 부족함을 느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2의 보이저 X를 꿈꾸며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그 학생들은 되게 힘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흔히 얘기하는 원숭이, 뭐 닭 이런 비유처럼 그 각자 이제 타고난 게 다르고 자라온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조언할 수 없다라고 봐요. 일단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 다음에 제가 조언을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조언은 참 힘들고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조언은 이런 생각 플러스, 그 다음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세상은 원래 바뀌는 건데 요즘은 특별히 더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과거에 했던 성공 방정식이나 성공 경험들이 지금 세상에 안 맞을 수 있고요.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옛날에는 가수가 노래를 잘해야지 춤추는 게 정말 가수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 정말 그랬어요. 가수가 무슨 노래를 잘해야지, 춤 연습할 시간에 노래나 잘하고 봐, 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말을 너무 선배들 말인데, 선배들 말을 너무 열심히 잘 들었으면 여러 가수들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 말을 반만 들어야 돼요. 선배들은 그 옛날 얘기다. 일단 나의 시대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반만 들어야 되고요. 또 이 얘기를 너무 크게 들으시면 선배 얘기를 안 들으란 얘기인가 들으실 수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반만 들으란 얘기예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들도 있죠. 뭐 1000년 전, 2000년과 똑같은 사람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배들 얘기를 반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네. 시간 내주셔서 아. 감사하다는 말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